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먼저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골퍼들이 비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셔서 비거리를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비거리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보면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골프샵에 가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클럽이 뭔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그 비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려면은 비거리를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비거리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비거리가 잘 나가는 클럽만 가지고 비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비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비거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비거리가 뭐고 비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은 굉장히 물리적인 식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어렵고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을 이렇게 치면은 볼이 쳐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게 이제 비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 거리가 바로 비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가 비거리가 되고 요 부분이 우리가 굴러간 거리가 돼서 롤 디스턴스가 되고 굴러갔다 해서 롤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비거리 캐리 디스턴스가 될 텐데요. 캐리 디스턴스가 될 텐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거리뿐만 아니라 굴러간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토탈 이 전체 거리가 늘리기 위한 전략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비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비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어떻게 비거리를 멀리 나가게 할 것이냐 한다고 한다면은 이 비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은 x라고 하는 이 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물리식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거리라 하는 거는 비거리 x라고 하는 거는 x는 예를 들어서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에 의해서 비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비거리가 형성되는데 이거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선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빼면은 결국 남는 게 비거리 x라고 하는 거는 비거리 x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두 식이 남게 되는데 이 비거리 x를 최대로 하려면은 이걸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v0의 제곱이라 하는 값도 최대로 하고 이걸 최대로 하고 또 이 값도 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 비거리 x가 최대가 되는 게 되겠죠.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이게 최대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값이 비거리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이 식에 이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a라고 한다면은 a는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을 a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v0라고 하는 값을 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v0가 최대로 돼야 될 텐데 대부분의 우리가 비거리를 더 멀리 가고 싶다, 비거리를 더 많이 가고 싶다고 할 때 대부분의 우리가 프로들께서는 뭐라 하느냐면은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하라. 스피드를 빨리 하면은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 하는데
옳은 답이지만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은 여기서 V0는 스윙 스피드가 아니라 이거는 볼 스피드. 볼 스피드의 값이 최대가 될 때, 볼 스피드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 그럼 볼 스피드를 우리가 최대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스윙을 위해서 볼이 날아가서 볼 스피드가 형성이 될 텐데요. 그런데 볼 스피드는 어떻게 최대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 이렇게 볼이 날아가게 될 때, 볼이 날아갈 때 이 볼 스피드를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볼 스피드를 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로 올려야지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될 텐데 이 볼 스피드의 값은 어떻게 해야지 최대로 올릴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스윙 스피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볼 스피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지렛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지렛대의 무게 중심이 이쪽이 될 텐데 이쪽 무게 중심의 위치에다가 힘을 때리게 된다면은 이 무게 지렛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반발이 돼서 튕겨올 텐데 만약에 여기를 때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렛대는 무게 중심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움직이게 돼서 이렇게 때렸을 때는 반발되는 힘이 이 지렛대가 움직임에 의해서 이 반발되는 힘이 반감이 돼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 중심의 위치에 때렸을 때 이 반발되는 힘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효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에 관계되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반발돼서 나타나는 볼 스피드에 대한 비율은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 스피드의 값을 스윙 스피드로 이렇게 나눈 값을 이거를 우리가 스매시 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매시 팩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볼 스피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볼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볼 스피드는 이거는 이쪽에서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 이렇게 곱해져서 나타나는 관계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볼 스피드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부분에 두 요소가 있는데 스윙 스피드를 올려서 볼 스피드를 올린다. 이것도 맞는 답이다는 이야기죠. 맞는 답인데 스윙 스피드를 일반인들이 보통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스윙 스피드를 높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마 하고 계신 잡을 버리고 연습장에서 살아야지만이 스윙 스피드가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방법보다는 이 스매시 팩터 값을 올리는 쪽 사이드가 훨씬 볼 스피드를 올리는데 효율적이다는 이야기. 그럼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클럽의 가운데에 맞게 됐을 때 이게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점이 될 텐데요. 요 점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안정성을 취하는 이 점이 될 텐데 이 점을 때렸을 때는 이 스매시 팩터 값이 1.5 이상의 정도가 나타나지만은 이 점을 벗어나게 됐을 때는 이 점은 1.4,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는 1.3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이 가운데 때리는 게 가장 스매시 팩터 값이 1.5의 값을 가질 것이냐, 1.3의 값을 가질 것이냐, 1.2의 값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 볼 스피드가 급격히 틀려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이라면은 100마일 퍼 아워인데 스매시 팩터 값이 가운데 맞게 됐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1.5가 된다면은 볼 스피드의 값은 150마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0마일 퍼 아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의 위치를 맞았다면은 100마일 곱하기 1.3 하면은 이 값은
130 마일 퍼 아워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비거리를 구하는 식에서 비거리 x는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했는데, v0의 값이 볼 스피드의 값이 150이 될 때는, 똑같은 스피드는 100마일인데 볼 스피드가 150이 될 때는 이거는 150의 제곱이 돼서 이거는 22500 이런 값이 나오는데, 만약 이 값이 130마일이 나온다면 이 값은 130의 제곱이 되면 16900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비거리 값이.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 값을 높이는, 스윙 스피드 값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스매시 팩터 값을 높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치고 계시는 골프 클럽을 한번 보신다면 클럽 부분에서 어디 부위에 맞고 있는지, 내가 치는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는데 이 클럽 부분에서 가운데 맞아야 될 텐데, 가운데 맞지 않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맞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근본적으로 어떤 클럽을 바꾸어도 비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클럽을 바꿔도 광고에는 30m가 한 번 바꾸면 30m, 40m 나가면은 두 번 바꾸면 80m가 늘어나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한 요소에 굉장히 아주 네거티브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이야기.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비거리를 늘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가운데 맞춰야 될 텐데 볼이 이렇게 굉장히 산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컨시스트하게 일정하게 한 곳을 때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간혹 저희가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맞는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분산해서 볼이 맞게 될 때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편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원의 중심에는 이쪽에 중심이 있어야 돼. 이쪽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설계상으로 잘못해서 중심이 이쪽에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하듯이 자동차 타이어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중심을 억지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쪽에다 납을 갖다 붙여서 중심을 옮기는 거죠. 만약 이렇게 중심에 중심이 있지 않고 중심이 벗어나 있다고 할 때 이게 편심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심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는 편심의 타이어는 자동차가 막 흔들림이 생기듯이 편심이 생겼을 때는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의 중심에 중심이 있어야 될 텐데 중심이 있지 않고 중심이 벗어나서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억지로라도 중심을 옮기기 위해서 이쪽에다 납을 붙여서 중심을 가운데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중심이 벗어나서 이런 편심이 생긴다면은 자동차가 떨림 현상이 생겨요. 골프 클럽도 마찬가지로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원이 있냐면 샤프트 부분에 있어요. 샤프트 부분에 이쪽 부분과 팁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쪽 부분에 버트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은 헤드가 달리는 부분이고 이쪽은 그립이 달리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쪽 부분의 원과 이쪽 부분의 원이 이렇게 하나 일치했을 때 이게 센터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지 않고 이게 편심이 생겨서 이쪽 부분에서 편심이 이쪽으로 왔다고 한다면은 이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이게 이렇게 편심의 샤프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편심의 샤프트가 되어버렸을 때, 됐을 때는 아까 타이어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이 벗어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떨림 현상이 오듯이 샤프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심을 벗어났을 때는 편심의 샤프트가 돼서 결국은 스윙을 했을 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임팩트되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컨시스트하게 일정한 스윙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부분을 고속 촬영을 하면은 샤프트가 이렇게 떨면서 내려와요. 떨면서. 고속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페이스가 이렇게 맞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스매시 팩터 값을 가운데 맞추는 능력을 키워야 될 텐데 가운데 맞춰야 되는 능력을 키워야 될 텐데 이 가운데 맞추는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클럽 자체의 샤프트가 편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스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편심이 돼 있는 샤프트를 친다고 한다면은 이 페이스 면에 때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벌어져서 결국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편심의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산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컨시스트하게 일정하게 이런 부위에 맞게 된다든지 이런 부위에 맞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런 부위에 맞게 됐을 때는 이렇게 맞게 되는 페이스면에 집중돼 있을 때는 이거는 이 샤프트의 길이가 너무 긴 클럽이에요. 본인한테 샤프트가 너무 긴 클럽이기 때문에 그 클럽의 길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너무 짧은 부분이 돼 있고 너무 긴 부분이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리 X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에서 V0가 볼 스피드인데 볼 스피드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값을 올려야 된다는 거고 스매시 팩터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편심이 돼 있는 샤프트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렇게 편심이 생기는 샤프트의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샤프트를 만들 때 샤프트는 카본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카본 그라파이트라고 하는 샤프트를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카본 그라파이트라고 하는 게 달리 표현한다면 연필심 같은 카본인데 그 카본을 이런 평판에 어떤 종이에다가 레진을 붙여서 접착제를 붙여서 카본 실을 이렇게 쭉 갖다 붙이면은 이게 카본 그라파이트가 되는 겁니다. 카본 프리프레그가 되는 이게 프레그라고 하는 어떤 시트가 되는데 이런 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방향성이 갖고 있는 물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어느 한쪽 방향에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징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오징어는 이쪽 방향으로만 잘라지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는 잘라지지 않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자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느 한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방향성이 있을 때는 취약하기 때문에 샤프트를 만들 때는 이런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시트는 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걷어서 집중적으로 방향성 부분을 전부 다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방향성 부분을. 그래서 여러 겹의 샤프트가 혼합이 됐을 때 방향성이 전부 다 무시가 되어버리는 어느 한쪽으로 때렸을 때 꺾어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없는 샤프트가 될 텐데 이런 샤프트는 예를 들어서 9겹에서 12겹 정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감아서 샤프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상에서 이렇게 어떤 맨들이 이렇게 틀이 있으면은 이 틀 위에다가 이런 프리프레그 시트를 한 번 이렇게 감았고 또 여기다 두 번 이렇게 감았고 또 세 번 이렇게 감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감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 2, 3, 4 이거는 1, 2, 3, 4, 5, 6에서 이건 실제적으로 이쪽은 6겹이 감아진 셈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4겹이 감아졌고
그 결국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 샤프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중심 라인의 중심에다 맞췄는데 이 부분은 이쪽으로 중심이 흘러가겠죠. 많은 쪽에 된. 그래서 이쪽에 생긴 부분을 우리가 이걸 스파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등뼈라고. 등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샤프트에서 이 부분으로는 샤프트가 휘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90도 돌려서 등뼈가 아닌 이쪽 부분으로 샤프트를 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인 등에 의해 가지고 샤프트가 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심을 없애기 위해서 샤프트가 제조가 된 다음에 인위적으로 샤프트가 편심이 안 되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원래 한 바퀴 돌린 이 시작된 점에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돼서 또 일로 끝나고 또 여기서 시작된 점에서 이렇게 끝난다면은 샤프트가 편심이 없는 샤프트가 되죠. 다 1, 2, 3, 1, 2, 3, 1, 2, 3이 될 텐데 샤프트 제조 공정상에서 어느 하나하나 눈금을 맞춰가지고 샤프트의 프리프레그를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량 생산을 해서 만들다 보면은 반드시 편심이 생기는데, 이런 편심을 막기 위해서 결국 이런 샤프트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이런 부분을 깎아서 결국은 이쪽 부위와 이쪽 부위가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제조하는 공정상에서 굉장히 편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샤프트의 비거리가 늘어나는 원인을 막아주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무조건 거리가 많이 나가는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나가는 클럽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스매시 팩터 값을 높이기 위한 과제 중에 하나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 스윗스팟에 맞느냐 하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적절한 길이의 샤프트를 쓰고 있느냐 하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 2세타, x라고 하는 게 x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인데, 이 거리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값을 최대로 해야 되고 이게 값을 최대로 하면 이게 최대가 될 텐데, 이 v0 볼 스피드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매시 팩터 값을 높여야 되고, 스매시 팩터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심이 없는 샤프트를 써야 되어 있고, 그 다음 샤프트의 길이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값을 최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사인 2세타의 값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값을 b라고 한다면은 b는 사인 2세타다. 사인 2세타다. 이 세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볼이 발사될 때 날아가는 론치 앵글이 발사각이 세타입니다. 이게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b하고 세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b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b축이 되고 또 이쪽이 세타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b와 세타와의 관계의 사인 함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가질 때 이 b가 최대가 될 때는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이때의 각도가 얼마냐면 이게 90도일 때, 여기 90도면 이 세타의 값이 90도가 돼서, 그러므로 이 세타의 값이 45도가 될 때가 돼서 비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클럽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발사각이 45도가 될 때 최대가 돼요. 45도가 될 때 최대가 되는데, 45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세타의 값이 90도가 될 때까지는 이 함수가 전부 다 증가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때 B값, 이걸 때 B값, 이걸 때 B값,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부 다 비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5도 때가 맥시멈이고, 보통 일반적인 각일 때는 각이 작을 때는 이렇게 각이 점점 크면 클수록 점점 길어지다가 이게 45도가 될 때 최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각도를 우리가 발사 각도를 키워야 될 텐데, 발사 각도를 키우기 위한 이 세타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는 이야기죠. 이 세타의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거리를 늘려야 될 텐데, 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키워야 될 텐데, 이 발사각을 작용하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세타의 값이 이 발사각을 키우는 세타를 결정하는 세타 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발사각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로프트가 될 거예요. 로프트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골퍼들은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골프의 로프트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구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나는 골프를 20년 쳤기 때문에 로프트를 8도를 써야 된다. 어떤 때는 9도로 써야 된다. 그 사람이 말에 12도 로프트를 갖고 나오면 왜 당신 아내 클럽 갖고 나와서 했냐고. 이게 로프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이 로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중요한 요소를 굉장히 본인하고 관계없이 본인의 스윙의 패턴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사회에서 우리가 골프를 치는 분들끼리 통용되는 논리로 로프트는 뭐가 좋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일반 골프 클럽들에 대한 로프트가 10.5도, 또 그다음에 9도, 그다음에 11도, 12도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프트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 우리가 볼을 더 띄워야 될 텐데 띄우지 못하는 원인이 뭐가 있나 하는 부분을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로프트가 높은 거 뉘어진 걸 쓴다 하더라도 본인이 볼을 치는 방법상에서 볼이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로 올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이언처럼 이렇게 내려찍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려쳤을 때 이때는 플러스 각도로 5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치게 된다면 이건 마이너스 각도의 5도가 아이언 같은 건 내려찍기 때문에 아이언의 샷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각도가 나오죠. 이럴 때. 근데 드라이버 샷에서는 전부 다 이게 플러스 각도가 나와야 될 텐데 나는 유별나게 이 부분에서 이 각도가 전부 다 네거티브하게 전부 다 마이너스 각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 각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로프트마저도 8도짜리 쓴다 하는 것은 비거리를 포기한 거죠. 비거리를 포기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클럽을 비거리를 더 늘린다고 한다면은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이 로프트를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아무리 로프트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타법상에서 어떻게 올려치느냐 내려치느냐 그걸 우리가 어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어택 앵글이라서 공격하는 각도죠. 공격하는 각도가 플러스로 내가 포지티브하게 올려치느냐 내려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타 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 중에 하나는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시게 될 때 스윙의 타법이 볼이 있으면은 볼이 아웃사이드 이쪽에 경계선에 있고 이게 아웃사이드고 이쪽에 인사이드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레슨은 전부 다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볼이 스윙 패스가 스윙의 궤도가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죠.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구질과 이런 구질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또 스트레이트로 가는 구질도 있겠고요. 근데 두 가지 구질을 봤을 때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구질은 스윙에 대한 테스트의 모든 데이터의 논문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는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올 때는 발사 각도를 굉장히 낮추는 효과를 나타납니다. 발사각이 예를 들어서 15도가 됐다고 한다면은 15도가 됐는데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올 때는 아웃사이드 인의 구질에 의해서 발사각은 굉장히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발사각이 내려가니까 결국 따라서 발사각에 의해서 거리도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나는 예를 들어서 로프트라든지 어택 앵글이 있는데 어택 앵글의 공격 각도도 굉장히 낮게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윙 궤도도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볼을 띄우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거죠. 이게 볼을 띄우기 어려운 여건일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로프트를 올려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20년 된 분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인뿐만 아니라 또 어택 앵글까지도 아이언처럼 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창피스럽지만은 로프트를 12도 이상으로 올라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불구하고 그런 분이 8도짜리를 치고 있다. 이건 뭐 거리를 포기한, 아무리 클럽을 바꿔도 클럽이 맞지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로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시 샤프트에서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윤곽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로프트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날아가게 될 텐데요. 볼을 날아가는데 볼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비해서 볼은 뒤로 이렇게 백스핀을 역으로 스핀을 돌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백스핀이 되는 거죠. 백스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스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95마일 퍼 아워의 속도로 스윙을 했다고 한다면, 백스핀에 적절한 거는 나는 누구든지 백스핀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스피드에 따라서 백스핀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0마일일 때와 또는 90마일일 때 적정한 백스핀의 값은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5마일 때 스피드에서 뭐 한 2,500 레볼루션 퍼 미니츠에서 2,500 회전하는 백스핀이 굉장히 적합한 백스핀인데, 이런데 어떤 분은 나는 볼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이 부분에서의 백스핀은 2,500 RPM 정도가 걸렸는데, 나는 볼이 떴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거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에 대한 백스핀의 값이 굉장히 증가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3,500 RPM이 이렇게 걸렸다 하면 이쪽에 떴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백스핀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백스핀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환경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프트를 낮추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볼이 굉장히 뜬다. 볼이 뜨기 때문에 로프트를 낮은 걸 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스핀이 굉장히 과도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백스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백스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볼은 임팩이 되는 순간에 이게 크래시가 돼서 이렇게 생겨서 반지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오리지널 볼은 이렇게 반지름 R과 R이 됐는데, 이게 크래시가 돼서 찌그러지게 된다고 한다면 반지름이 R1과 반지름 R2로 나눠지게 된다. 두 가지의 반지름이 생겨버려요. 볼이. 그러니까 틀린 반지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리지널 때는 반지름이 같았는데, 근데 백스핀은 공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 되는 R1 값에 R1에 비례해요. R1에 비례합니다. 백스핀의 값은 공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이 되는 반지름, 이 반지름 R1에 비례해요. 그럼 이거에 비례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백스핀이 너무 과하다, 백스핀이 너무 크다 한다고 한다면, 백스핀이 크면은 R1의 값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백스핀이 크다고 한다면은 R1의 값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비례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요 부분의 값을 예를 들어서 많이 찌그러지면은 백스핀의 값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값을 가지고 볼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볼이 강한 볼을 굉장히 하드한 예를 들어서 볼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 회사의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유니트를 따라서 60 컴프레션, 70 컴프레션, 80 컴프레션, 90 컴프레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60짜리 써야 되냐, 70짜리 써야 되냐, 80짜리 써야 되냐, 90짜리 써야 되냐 컴프레션에 따라서 백스핀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스핀의 값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부분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로프트 값이 예를 들어서 너무 뜬다고 한다면 무조건 낮추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백스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결부되는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다면은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으신 분도 계셔서 우리가 비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비거리가 이렇게 해서 날아가서 볼이 날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의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x라고 하는 거리를 늘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거리를 늘려야 될 텐데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스윙 스피드의 값만 높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비거리 x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거리 x는 물리식에서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g라고 하는 건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버린다고 한다면은 비거리는 결국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거리는 그래서 이 식과 그다음 이 식 두 가지의 곱한 값으로 비거리가 결정되는데 이거의 값을 최대로 하고 이거의 값을 최대로 했을 때 비거리도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거리가 그러니까 이걸 최대로 하려면 이것도 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값을 a로 하고 이 값을 b로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이 v0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a를 최대로 하려면 v0라는 값을 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v0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윙 스피드가 아니라 이 v0는 볼 스피드라는 이야기입니다. 볼 스피드. 그래서 볼 스피드를 최대로 했을 때 볼 스피드가 최대가 될 때 이 값이 최대가 돼서 비거리가 최대가 되는데 근데 볼 스피드의 값은 어떻게 최대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 볼 스피드의 값은 어떻게 최대로 하느냐? 볼 스피드의 값은 우리가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클럽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항상 무게 중심은 이 호젤에 대한 부분에 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호젤상의 무게 중심 G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G에서 이 면에 수직면에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과 이었을 때 이 부분이 스윗스팟이 되는 거고 스윗스팟이 돼서 여기를 때렸을 때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지렛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렛대에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다 때렸을 때는 이 지렛대가 아무 이동이 없이 그대로 반발력이 그대로 나타나지만은 만약 여기를 때리게 된다고 한다면 무게 지렛대가 움직이게 돼서 힘이 준 만큼 그대로 반발되는 게 아니라 지렛대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로스가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맞았을 때가 가장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했을 때 이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인데 이게 힘이 100인데 이게 반발되는 힘도 100으로 전달받으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때려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클럽의 스윗스팟에 이 부분에 때렸을 때 이때 때렸을 때가 가장 뛰어난 볼 스피드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이 벗어나게 된다면 이 아무리 스피드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볼 스피드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그 볼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하고 스윙 스피드하고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이거를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계산하는 물리식은 따로 있지만은 간단히 표현한다면 스윙 스피드분의 볼 스피드를 스매시 팩터로 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볼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볼 스피드는 바로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매시 팩터로. 그래서 볼 스피드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 값 곱하기 스매시 팩터 부분에서 스윙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는데 스윙 스피드를 올리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면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스매시 팩터 값을 올리는 게 볼 스피드를 올리는 굉장히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매시 팩터 값을 올려야 될 텐데 스매시 팩터 값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 스매시 팩터 값은 예를 들어서 클럽이 있다고 한다면 클럽의 정 가운데 맞춰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마일 per hour의 스피드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스피드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거리를 나타내는 식에서 V0에 곱하기 사인 2세타라는 식에서 V0의 제곱만 보더라도 V0의 제곱은 이게 볼 스피드인데 볼 스피드는 바로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가 될 텐데 이쪽에서 스윙 스피드인 사람이 100마일인 거죠. 이게 100마일이에요. 100마일인데 곱하기 스매시 팩터 값이 마일의 정 가운데를 맞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나서 이런 부위에 맞았다고 한다면 이 값이 1.3이란다면 이 값은 100 곱하기 1.3에 이거의 제곱이 돼서 이 값은 얼마면 16900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피드 값을 100마일로 늦추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90마일로 하고 곱하기 이 값을 대신에 스매시 팩터 값은 가운데 맞췄다고 한다면 이 값은 1.5가 된다면 이 값에 대한 수치값이 이 값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피드 값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마일이라 하더라도 가운데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거리는 엄청나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샤프트 선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본인의 스윙을 전부 풀 스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풀 스윙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자기한테 맞는 샤프트가 선별이 돼야 될 텐데 그 샤프트가 맞지 못해서 그 스피드에 따라가지 못해서 샤프트가 너무 플렉서블 한다고 한다면 점점 더 가운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매시 팩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얘기. 그러니까 스매시 팩터 값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는 스매시 팩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샤프트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샤프트 부분에서 가운데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샤프트가 편심이 있는 샤프트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에서부터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과정상에서 이게 돌아서 맞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산탄으로 이렇게 맞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샤프트의 길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게 맞았을 때는 샤프트가 긴 거고 샤프트가 짧은 거고 이렇게 될 텐데 타이거 우즈가 180cm가 넘는 친구가 드라이버를 43인치를 쓰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막 요즘은 상품을 그냥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46인치, 46.5인치 막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5인치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샤프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스윙 스피드가 빨라질 것이라고 추리를 하는데 굉장히 미약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샤프트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감안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스매시 팩터 값이 굉장히 다운된다는 점입니다. 샤프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스매시 팩터 값이 다운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스매시 팩터 값이 다운돼서 결국 손해보는 비거리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프트의 길이에 대한 선별은 굉장히 자기의 관습대로 예를 들어서 샤프트도 말이죠. 샤프트에 대한 부분도 샤프트가 우리가 되게 보면은 그냥 피지컬 신체적인 구조에서만 샤프트라든지
어드레스에 대한 어떤 라이각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데 임팩 우리가 그 어드레스 상태에서의 그 규격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임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임팩에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다시 임팩까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임팩까지 내려오는 과정상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이의 스윙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원포인트 레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무대에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샤프트가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샤프트가 길어져서 나타나는 스피드가 증감되는 효과는 굉장히 극미해요. 굉장히 극미해서 뭐 90마일인데 91마일 정도가 되는데 91마일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샤프트가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스매시 팩터가 손해 보게 되는 수치값은 굉장히 커서 결국 나타나는 값은 비거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골프 회사들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샤프트를 길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기법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반발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반발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스윗스팟이 있다고 한다면 이 스윗스팟에 고반발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시부터 이벤트 무대에서는 고나의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됩니다. 1m 높이에서 이 볼을 떨어뜨렸을 때 다시 반복해서 올라오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83cm까지가 올라온다면 이게 100m, 100cm부터 본에 83cm가 돼서 이게 대한 반발 개수는 0.83이라고 표시해서 이게 미국의 USGA라든지 또는 RNA의 영국의 RNA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RNA 규격이 0.83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비공인 클럽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아주 심플해. 그래서 스윗스팟 한 점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스윗스팟 한 점만 때려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0.83의 이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인데 클럽을 만드는 회사들이 요 중심 부분에 대한 데이터 값만을 자랑해서 0.92다, 0.91이다, 0.90이다 하는 등을 이야기해서 고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는 이거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맞을 확률은 일반인이 가운데 맞을 확률은 4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4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요 부위에 테스트한 결과에 대한 고반발의 개수가 본인의 클럽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본인의 클럽을 하는 부분은 요 가운데 맞는 것보다도 요 바깥의 부위에 이런 부위에 맞게 됐을 때 반발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미국의 USGA와 RNA의 규격대로 테스트하는 그 규격에 맞추는 그 규격의 점인 요 부분을 때렸을 때 반발 개수가 0.91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맞출 확률은 4만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맞게 되는 부분의 고반발 개수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맞았을 때 이 값이 0.91이라고 한다면은 91이 됐을 때 문제가 다른 점에 맞게 됐을 때 반발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합니다. 이게 값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았을 때는 급격하게 반발 개수의 수치값이 이렇게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돼서 여기 맞을 때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한 고반발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가운데 맞았을 때 요거에 대한 0.9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맞았을 때 반발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커브가 됐을 때 요거보다는 낮더라도 이렇게 커브가 됐을 때
여기 맞았을 때 이 반발 개수는 이거지만 여기 맞았을 때 반발 개수가 이렇게 높은 이런 커브의 드라이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고반발 드라이버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발 개수가 0.91이다, 0.92다. 이거는 무의미한 이야기의 개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부분에 때렸을 때 그래서 고반발 드라이브를 쳐면 어떤 때 굉장히 몇 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에 몇 번은 때렸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거리가 많이 나가더라. 그 클럽이 나한테 맞는 클럽은 아니다는 개념이에요. 고반발 개수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때렸을 때 다른 부분에 때렸을 때 반발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그 점을 찾는 게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이런 부분에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